지금 수도권, 광역시 이런 데는 주춤해도 지방 아파트 가격이 쑥쑥 오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속초, 강릉, 창원, 안동, 진주, 남원, 군산 실수요가 많지 않죠. 그나마 뭐 요중에서 실수요 좀 있는 데라고 치면 뭐 창원 정도 있네. 전반적으로 실수요가 많지 않다. 그런데 왜 가격이 오르나? 이제 자금이 웬만한 곳이 거품이 심하기 때문이죠. 실수요가 많은 지역들이. 그러니까 창원 같은 경우는 예전에 거품 한번 꼈다가 좀 빠졌다가 다시 끼는 거고, 나머지 지역들은 이제 다른 데는 거품이 심해가지고 잘못 들어가면은 수익은커녕 이자는 이자대로 잔뜩 내는데 손해만 잔뜩 보게 생겼으니까 요런 데는 거품이 적구나, 상대적 저평가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들어가면은 가격이 오를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유동성이 강력한 장세에서도 안 올랐던 지역들이 태반이죠. 그렇다는 것은 거기 지금 들어가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눈이 멀었어요. 이제 사면 무조건 오른다, 거품장 초창기 때만 하더라도 이야기를 해요. 전문가랑 작가들도 실질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는 괜찮고 이런 데는 실수요가 많고 학군이 좋고 교통이 좋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살아. 근데 요즘에는 그런 거 없죠. 여기 이제 저평가니까 힘맞추기, 갭매우기 들어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갭매우기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 거품이 꼈을 때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면서 메워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순천, 제천, 재건축 시동, 지방에도 부는 뭐 정비사업 바람, 재건축 바람, 그 다음에 규제 피해 풍선 효과. 자, 첫 번째, 재건축은 어떻게 돈 벌죠? 집 가치가 그냥 자체적으로 상승하나요? 부수고 새로 짓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부수고 새로 짓는 데까지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 사업 비용 등. 요 비용을 뭘로 충당하는 거예요? 세대수를 늘려서 일반 분양을 통해서 이 분양가로 비용을 충당하죠. 그런데 실수요가 많지 않은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부동산 투기 심리가 막 들어갈 때, 그럴 때는 이 분양이 완판이 되면서 비용을 충당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실수요가 적은 지역은 더 심각하죠. 분양이 잘 된다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미분양 나면 오히려 굉장히 손해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나요? 투기 수요들이 막 와가지고 사줄 수 있는 시장이라면 그나마 괜찮다. 그런데 규제 피해서 풍선 효과 언제까지 갈까요? 수용성이면은 뭐 순천 제천보단 적어도 실수요들이 많죠. 사람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다, 수요가 많은 지역이다. 그런 지역도 채 얼마 못 갔죠. 그런데 재건축은 이제 뭐 정비사업 바람 분다고 하는데, 바로 지금 부수고 착공 들어가서 입주하는데도 한 3년은 걸려요. 그러면은 3년 뒤에까지 이 시장이 유지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지방 재건축은 지금 들어갈 때가 아니다. 서울 수도권 재건축은 지금 거품이 잔뜩 끼어서 거품이 빠지는 장이 시작이 되었는데, 금리 인상되면 거품 낀 지역들이 거품이 빠지는데, 그만큼 예금을 하거나 혹은 다른 데 투자하는 것만큼의 기회비용이 수년간 거품 빠지는 장에서, 금리 올라가는 장에서 대출이자 내가면서 들어갈 상황이 아닌 거고,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기에 재건축을 들어가는 건 미친 짓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수요가 있는 데가 그래도 그나마 낫죠. 수요가 없는 지역은 더 위험하죠. 규제 피해서 이제 뭐 속초까지 가고 있어요. 규제 피해서 저기 가서 뭐 해요? 투기 수요들은 더 큰 바보인 투기 수요나 실수요한테 팔아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급등했다는 거는 여기서 더 급등할 게 아니라 이들이 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이제 팔 시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예전에 진짜 선수들은 단타를 많이 친다고 그랬죠. 빨리 사서 빨리 단타 치고 더 큰 바보들한테 팔고, 이 사람들은 더 큰 바보나 실수요한테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제일 바보가 된 거죠. 실수요들은 없다. 이제 속초에 왜 들어가요? 실수요들이 막 늘어날 만한 일이 있어요? 거기에 뭐 자족시설이 들어왔나요? 혹은 엄청난 학군이 들어왔나요? 관광지에 좋은데 거기서 살려면 그건 얘기가 다르지 않아요? 세컨하우스로 두기에는 지금은 다주택의 경우 굉장히 위험하고, 그런데도 앞으로 가격이 더 크게 오를 것, 자꾸 이 심리를 누가 심느냐. 그러면서 지금 어디로 투기가 들어가고 있어요? 서울 거주자들이 충청이나 강원도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 서울 거주자들이 서울이 사기엔 너무 비싸고 규제가 많아요. 그렇다고 경기도를 가자니 경기도도 마찬가지죠. 경기도도 이제 거품이 한계다. 심지어 인천까지도.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벗어난 충청이나 강원 이런 데로 가는 거죠. 밀고 여기까지 가는데, 여기까지 가가지고 꾼들은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파리 대책 때 똘똘한 채 이야기를 할 때 꾼들은 어디를 샀느냐? 수도권을 샀죠. 풍선효과 이야기할 때 팔아치우고 다음 풍선효과 지역 사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이동하면서 여기 빠지고 여기를 사고 있다는 것은 설거지 부대 해주고 있다. 특히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차익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은 더더욱 떨어진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디 많이 샀어요? 아산, 천안, 서북구, 경남 김해, 강원 원주, 경기 평택 이런 데 들어가고 있다. 이제 수도권에서 외곽 쪽이나 경남 김해 같은 경우는 갭 투기죠. 갭이 작으니까 이런 데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외지인 투기들 지금 다 늘어나는 지역들이 갭 투기 늘어나는 지역들이고, 갭 투기가 늘어났다는 건 이 사람들은 실수요가 아니고 투기 수요들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안 들어가면 됩니다. 저들에겐 이제 애물단지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전세. 해당 지역에 전세 사시는 분들이 위험할 수 있다. 왜냐면은 갭이 작고 그래서 들어가는 건데, 나중에 저게 집값이 떨어져서 수요 없으면은 가격 순식간에 빠지면은 이제 급매투에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그때 깡통이 되는 순간 전세 사시는 분들에게 떠넘기고 넘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저렇게 갭투기 증가하고 수요 늘어나고 있다는 지역 하면서 집값 올라갔으니까 전세값 이만큼 더 받아야 되겠다 하고 전세값 하고 올리는 지역들에 거기에 전세 들어가는 거는 정말 위험하다. 이 부분은 잘 생각하고 계셔야 되겠죠. 자,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생각보다 상승률은 그렇게 크진 않죠. 전세 역시도 지금 멈추고 있다. 전반적인 지방권에서. 그리고 6대 광역시, 아까 이야기했지만 광역시 같은 경우도 실거래 가격지수 떨어지고 있는데 2월에 잠깐 상승했죠. 2월에 거래량 박살 났는데도. 그러면은 대구 이런 데 아주 박살이 났고, 아직 상승폭 나오고 있는 광주나 이런 데서 조금 올렸는데 여기도 이제 끝물이죠. 그 다음에 뭐 인천 이미 박살 났고, 대전도 슬슬 끝물이죠. 그 다음에 울산, 부산도 뭐 거의 끝물이고, 울산은 지금 장난질 치고 있는 지역이고, 미분양 늘어났는데도 신고도 안 하는 지역이잖아요. 핵심은 거래량인데 지금 거래량 다 박살 났죠. 지금 뭐 3월 들어서 늘었다고는 하는데 늘어봤자죠. 그것도 그만큼 늘어난 게 대통령 당선 효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거의 뭐 최저 수준이죠. 2월이 워낙 박살나고 1월이 워낙 박살나고 12월이 워낙 박살나서 그러지 3월 4월도 거래량은 개박살 나있다 이미. 실거래 가격지수 8개 도 같은 경우는 지금 점점 더 거품이 끼고 있다. 들어가면은 한탕 벌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유도하고 있는 건데 아니죠. 팔고 빠지는 거죠. 비싸게. 그래서 보면은 거래량 자체도 지금 보통 한 2, 3만 건 정도 나오는데 3월에 많이 늘었다고 해도 이만큼 겨우 넘은 거고, 이거 일주일 정도 신고기간 더 남았다고 해도 이때만큼은 안 나오겠죠. 이때 제일 저조할 때가 2월이었는데 2만 5천 건도 안 나오겠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2만 건도 안 나오는 시장이다. 4월도 지금 거의 다 돼갔는데 8천 건 나왔죠. 2만 건 안 나오는 장세가 이어질 수가 있다. 3월이 오히려 선거빨로 반짝했는데 3월하고 한 5월쯤에 또 한 번 더 반짝할 거예요. 이때는 선거빨, 이때는 취임빨. 그러면서 반짝반짝 할 텐데 그래봤자 오래 못 가죠. 그래서 잘 돼야 MB 때처럼 몇 개월 떴다가 떨어지는 거고, 안 되면은 그것도 안 된다고 그랬죠. 지금 매물 보면은 전반적으로 사는 분위기냐 파는 분위기죠. 광주는 지금 300%가 됐고요. 올해 초 기준으로. 전북, 전남, 충남, 경남, 강원, 충북, 경북, 서울만 조금 감소했고 나머지 다 늘어나고 있죠. 그것도 얼마나요? 최근에 매물 집어넣고 있는 분위기죠. 왜냐면은 서울은 뭐가 세기 때문에? 양도세가 센데 윤석열 당선인이 양도세 폐지를 하겠다 혹은 완화를 하겠다, 그러니까 일단 매물 집어넣고 당선돼서 늦어도 5월부터는 양도세 완화 들어갈 때니까 그때까지 조금 이따 내놓자, 그러면서 매물 좀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꾸준히 증가세 하다가 거의 뭐 선거 이후에나 줄었죠. 나머지 지역들 어때요? 지금이라도 빨리 팔려고 하지. 그리고 입주 물량 이야기하고 있어요. 입주 물량 최저 수준 하면서 전세나 우려 심하라고 하고 있는데 웃기죠.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뭐예요? 인구 감소죠. 인구 감소하는데 서울은 가구수가 증가하고 있대요. 근데 가구수 증가 허수죠. 그 다음에 서울이나 수도권 안 떨어지는 이유, 그래도 수요가 있다. 왜? 여기로 사람들이 이 지방에서 올라올 것이다. 지방 일자리가 없다. 그런데 지방이 인구 감소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이 감소 추이예요 아니면 증가 추이예요? 그래서 5대 광역시 세종 플러스 9개도 그랬을 때 서울, 경기, 인천 제외하고 나머지를 봤을 때 어때요? 입주 물량이 어디가 줄어들고 있냐? 얼마나 줄었어요? 최저 수준이 0.47% 줄어든 거 가지고 전세나 우려 심화. 그러면은 수도권은 4% 늘었는데 5대 광역시는 56% 늘었으면 요런데 역전세난 심화라고 해야죠. 지방에 무슨 전세난이 났냐? 전세난을 지금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갭투기 수요들이 들어가서 전세가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세 띄우려고 입주 장난질 치는데 지방에는요 미분양이 넘쳐요. 주택 보급률도 이미 110% 이상 달성한 지역들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무슨 거기에 플러스 입주가 되는데 전세난이 오고 공급 부족이 오냐. 그리고 지방아파트 분양 본물 터진다고 그랬죠. 규제 풀렸으니까 뭔가 잘 되겠다, 공급량이 늘어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부터 미분양 천국이다. 어차피 지방은 공급 부족 아니었다. 분양까지 저렇게 쏟아진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나중에 공급 폭탄 들어오면은 진짜 일본 꼴 난다는 거죠. 일본 지방 어떻게 됐어요?
공급은 계속되는데 사람들은 돈이 없죠. 부채는 조여질 테고. 일본과 우리나라 부채의 가장 큰 차이점. 일본은요, 국가부채죠. 우리나라는 가계부채죠. 결정적인 차이점은요, 국가부채가 위기시면은 금리 올리기 굉장히 힘들다. 우리나라 뭐 국가부채 위기 수준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래도 아직 40%대죠. 그래서 가계부채 잡을 때 금리 올려서 잡을 수 있어요. 금리 올려서 잡죠, 오히려. 이창용 총재가 뭐라 그래요? 금리 올려서 가계부채 잡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원래 문제 생기는 거 국가부채 풀어서 붕괴 막는 건데 국가부채를 풀 수 있냐? 그렇기에는 코로나 때 너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지금 그것도 부담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일본은 지금 금리 못 올리니까 엔저 나오는 거고, 우리나라는 금리 올려가지고 그나마 일본 엔저 되고 있는데도 버티고 있는 거고. 그래도 많이 올랐죠, 환율. 그러면서 분양시장 미분양 속출인데 무슨 전세나 생각하기 뭐 있어요. 미분양이 속출인데. 비명 행사 중이죠. 대구 경북에 심각한 아파트 미분양. 근데 지역경제 큰 짐 우려래요. 왜 큰 짐 우려예요? 미분양이 많다는 건 그만큼 집값이 떨어진다는 징조고, 집값이 떨어지면은 주거비 부담이 줄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에 더 좋은 거예요. 지금처럼 거품이 심한 데서는. 미분양 쏟아지니까 규제지역 풀어달래요. 어디 풀어줘요? 규제지역이 미분양이 나오는 이유는요, 가격이 너무 비쌌기 때문이고, 가격이 충분히 떨어지기 전까지는 지금 풀어주면 안 된다. 부산 어떻게 됐고, 일산 어떻게 됐고, 남양주 어떻게 됐는지를 봐라.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데 공급 부족일 리가 없고 집값이 상승하는 것도 웃기는 노릇이죠. 왜냐면 미분양이 더 쌀 텐데. 물론 지역에 따라서 여건이 좋은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매수를 할 테고, 거주 여건이 조금 안 좋은 데서 미분양이 나기 시작할 테지만 이게 어디까지 번지는지 봐봐라. 강남 잠실에서도 미분양이 났다. 그러면서 지금 방치된 빈집도 10만 8천 채. 어디를 중심으로? 고령화와 인구 유출 등에 따라 지방을 중심으로 장기간 방치되는 빈집도 늘어난다. 자, 빈집도 늘어나고요. 미분양도 늘어나요. 자, 서울에서 지금 수도권 외곽까지 왜 갔어요?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상대적으로 경기가 서울보다 싼데 여기 사는 거랑 여기 사는 거랑 이제 그 가격 차이만큼 어느 정도의 메리트가 있느냐를 계산해보고, 아, 서울 너무 비싸니까 경기로 떠나고 거기서 이제 경기 외곽으로 떠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갭투기 하는 데가, 아유, 우리 지방에서 그래도 여기 노른자 위 땅에 여기 갭투기 들어가요. 미분양은 여기서 나고요. 빈집도 여기서 나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여기가 너무 오른다 싶으면, 아, 내가 굳이 조금 더 시간 더 걸리더라도 여기 싸게 살지. 가격이 한 2배, 3배 차이 나는데. 그렇게 되는 순간 여기는 수요 다 빠지고 가격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금리까지 오르고 있으니까 그 시기가 여기 사고 싶어도 못 사서 밀려나는 사람들까지 가속화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만 있어도 수요는 줄어드는데 그 수요가 줄어드는 장세에 미쳤다고 들어가냐. 이런 부분 보시면 지방 상황은 답이 나오죠. 결론, 이제 지방에 주워 먹을 거 있나? 들어가는 투기꾼들, 이들이 지금 장난질 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방은요, 마지막에 비싸게 받아줄 실수요는 거의 없다. 일단 금리 인상으로 수요 감소하죠. 고령화, 탈지방 이런 걸로 수요가 계속 감소하는 시장이다. 그렇다면 지금 저기 들어가는 거 실수요 내 집 마련으로 받는 건 진짜 미친 짓이고요. 투기도요, 끝물이고 당신이 마지막 바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다만 깡통전세 위험, 전세가 올려가지고 깡통전세 만들어 놓고서 손 털고 빠지려는 투기꾼들 굉장히 많을 테니까 깡통전세 위험을 굉장히 조심하셔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